오늘은 얼마의 지출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의 매일 돈을 씁니다. 하다못해 출퇴근할 때 버스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물론 급할 땐 택시를 타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름을 주유하고 배터리도 갈고 자동차 오일도 갑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시골,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전기를 쓰고 수도를 쓰고 가스를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자연과 생태 출판사의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방송 작가와 여러 활동을 한 최원영이란 작가의 책인데요. 좀 무섭네요, 책이. 이게 사실은 무서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돼버렸어요. 책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품 소비, 에너지 소비, 마음 소비, 자연 소비. 어떤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잔인함이 많지 명확한 숫자,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의 단면은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저도 가끔씩 그런 표현 쓰지만 반군일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지 않나 봅니다. 돈이 없다고 소비를 억제하거나 참는 세대가 아닌, 원하는 것은 결국 소비하고자 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가, 식당에서의 잔반 처리, 뷔페 음식에서의 수시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소모적인 것들, 사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구 전체에 대한 모든 것들이 과밀도되어 있고 포화 상태이며, 무엇보다 다시 정화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이끌게 됩니다. 몇몇 부분을 그냥 랜덤으로 펼쳐볼게요. 2019년 한 해 동안 택배 물량은 27억 9천만 개,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53.8개. 저희 집 식구가 4명이니까 우리 집 식구는 한 215건 정도의 택배를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받았던 거예요. 그 택배에 쓰이는 종이상자, 뽁뽁이, 비닐, 스티커, 인쇄에 필요한 토너, 잉크, 카트리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일주일에 우리는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입니다. 한 달이면 칫솔 하나 정도의 무게인 21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또 어디 볼까? 아무튼 많습니다. 이걸 제가 일일이 책갈피해서 또 읽어드릴 이유도 없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불매운동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제품들을 불매운동 시작을 했고, 굵직굵직한 유니클로의 매장들이 폐점을 하고, 일본 수입 맥주가 95% 이상 수입이 안 되기도 했죠. 그 직전 연도 수입 물량 대비. 회사 망하는 거 되게 쉬워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또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행 산업이 타격을 받았듯이 멀쩡히 서 있는 호텔도 망하지 않습니까? 사실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물건을 파는 업체들도 망합니다. 역으로 남양유업 현재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 매출이 없으면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책은 결국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소비는 없다. 소비 자체는 나쁘다. 그러니까 소비하지 말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소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에서 도토리를 시민들이 주워서 쓸데없이 집으로 가져가는데, 사실 이 도토리가 겨울을 나는 산짐승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1년의 반 이상을 비축해야 될 식량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저 도토리 죽기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제스처 하나에 희열을 느끼면서 이걸 가져가는데, 산에서 도토리 죽기 행사를 열고 산 하산하는 입구에다가 그 도토리를 다시 도토리 저금통에다 모아서 다시 산으로 환원하는, 뭐 몰상식하지만 도토리를 줍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도 채워주고 산에 있는 도토리의 유출도 막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뭐 내복을 입자라는 간단한,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방법들도 있습니다. 참 그래요. 언제부턴가 정말 우리는 여름에 정말 시원하고 겨울에 정말 따뜻하게 보내고 있어요. 저도 불과 10년 전 3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뭐 갓난아기가 있으니까 난방을 열심히 틀긴 했지만 정말 집에서 한겨울에도 반스 차림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단순히 하룻밤 따뜻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발생한 여러 공해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왜 인간은 유일하게 지구에서 쓰레기를 만드는 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존재들은 결국 지들끼리 만든 문명이라는 이익이 아래에서 어떻게든 또 먹고 살려고, 유지하려고 끊임없는 파괴와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지들끼리 만든 종교는 쉬지 않고 전쟁을 일삼고 있고, 이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들이 만들어낸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 지역의 갈등, 그리고 정파의 갈등들은 나라의 건강한 에너지들을 또 소모하고 있게 하고 있고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잘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지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뾰족한 수는 현명한 소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작가도 그런 마음으로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제목을 지었을 거고요. 책의 뒤편에는 똑똑한 소비는 있다라고 또 귀엽게 부제가 있습니다. 뒷면에 이런 5가지 또 심플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에 앞서 꼭 필요한 물건인지 적어도 3번 자신에게 물어보기. 60여 가지 광물이 들어가는 스마트폰 수리해서 오래오래 사용하기.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나와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옷 입기. 식당에서 먹지 않을 반찬은 미리 치워달라고 하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고기를 먹지 않기. 닭들아, 소들아, 돼지들아, 미안해.